이번 비디오에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후에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작용이 잘 안 될 때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잘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는 바이어스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 하나는 베리언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둘 다 양극단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던 그 집 가격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수평축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수직축은 집 가격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인데요. 훈련 자료가 이와 같이 붉은색 X 표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가장 간단한 이런 하이퍼세시스로 우리가 가정하고 피팅을 시켰다 하면은 단순하게 직선으로 피팅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선 모양의 결과가 얻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는 만약에 굉장히 높은 차수의 항을 포함하는 폴리노미얼 식으로 고차원 항을 포함하는 다항식으로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설정했을 경우, 그리고 그 각각의 항들의 최적화된 값을 구했을 경우는 우리가 또 많이 여러 번 본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런 피팅하는 복잡한 함수를 얻게 되겠죠. 이와 같은 양쪽 극단의 경우를 우리가 이쪽은 언더피트 됐다 그러고 이것을 오버피트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적합됐다, 그리고 미적합됐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중간 상태에 어느 적절한 그런 적절한 하이퍼세시스가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지도 않는 어떤 함수로 피팅이 될 거고,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피팅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언더피트 됐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하이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높은 바이어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오버피트 경우에는 그 높은 베리언스 분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언더핏, 오버핏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이 바이어스와 하이 베리언스는 똑같이 언더핏 상태와 오버핏 상태를 좀 다른 표현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을 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언더핏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버핏 상태, 다시 말해서 하이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하이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경우가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에러가 크긴 큰데 이게 그 바이어스 때문에 에러가 큰 건지 아니면은 베리언스 때문에 에러가 큰 건지 우리가 판단을 서야지만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잘 작동되도록 만들까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구분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데요. 자, 앞에서 봤던 똑같은 예를 이번에는 좀 다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에러를 한번 먼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계속 J 오브 세타는 그냥 일반화된 보통 비용 함수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와 같이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J 트레인 세타와 J인 CV 세타는 각각 트레인의 그러니까 훈련에 활용된 자료들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경우에 비용 함수 값이고요. 그러니까 에러죠. 트레인 했을 당시의 에러고, CV는 트레인된 요 세타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긴 하되 크로스 밸리데이션용으로 따로 떼어놨던 트레인에 사용되지는 않은 자료들에 적용했을 때의 비용값, 다시 말해서 에러값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수식에서 보인 것처럼 하이퍼세시스와 실제 레이블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보통 스퀘어드 에러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평균 스퀘어 에러 값 트레인 자료에서의,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서의 평균 스퀘어드 에러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쓰든지 또는 J 테스트를 써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차피 훈련에 활용되지 않은 일부 데이터인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든 아니면 테스트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려놓고 에러에 관한 이와 같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폴리노미얼의 그 차수, 즉 고차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하이퍼세시스와 그것들이 적은 저차항으로만 구성된 하이퍼세시스들의 함수로서 이 총 에러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디그리가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가장 작은 게 1이라고 하면은요, 직선으로 모든 데이터를 피팅하는 경우였죠. 그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 같이 그냥 직선으로 피팅을 한 결과를 얻을 거고, 그때는 당연히 에러가 굉장히 높은 에러가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그리가 1인 이러한 경우에 에러를 매핑해 보면 굉장히 높은 에러를 갖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디그리를 한 10 정도로 했다고 봅시다. 10차 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매핑을 하면은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피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커브를 만들어내는 게 쉽고요. 그러다 보면은 에러 자체는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그죠? 물론 심지어는 0인 에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차수의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하면. 물론 이 사이에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하이퍼세시스의 차수를 낮은 데서 높게 하면 할수록 점점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바로 어떤 에러를 나타내는 거냐면 J-train 에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J subscript train of theta라는 이 에러를 여러 가지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서 실험을 한 후에 그것을 플로팅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점점 작은 그런 에러를 나타내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데이터에 적용을 또 해보면 이 J-train으로부터 할 때 얻어지는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그 최적화된 세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 세타를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에러,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플로팅을 해보면 즉 굉장히 높은 에러가 디그리가 낮을 때 또 나타날 거고요. 어차피 이 친구는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와도 잘 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요? 오버피팅이 된 경우인데 보통 즉 너무나도 잘 맞추다 보니까 훈련 자료에 실제 일반 자료에 적용하면 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굉장히 높은 값의 에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여하튼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플로팅을 해보면 이와 같은 양상을 띌 것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실입니다. 즉 이 위의 커브는 에러는 에러인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의 에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J 테스트 오브 세타와도 또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거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하이퍼세시스의 디그리가 낮을 때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이게 바로 언더피트가 나타난다 그랬죠? 언더피트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여기 이 부분은 뭡니까? 그 폴리노미얼 디그리를 높을 경우니까 이 경우는 또 오버피팅인 경우입니다. 즉, 이 왼쪽 요 구석에 있는 요 부분이 언더피트가 나타난 그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바로 오버피트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를 다시 말해서 아까 보면 하이 바이어스고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하이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경우가 우리가 JTrain 함수와 JCB 함수를 그려보면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JTrain과 JCB 둘 다 높은 값을 가질 때가 바로 이런 하이 바이어스 상태 또는 언더핏 상태고요. JTrain은 굉장히 작으나 JCB 값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 부분이 하이 베리언스 또는 오버핏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곳을 원하냐? 사실은 이 두 개가 거의 일치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가능하면 둘 다 그 가능하면 낮은 이 지역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적절한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활용되어야지만 가장 적절한 값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이 학습을 시킨 후에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 성능을 보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파트나 아니면은 테스트 파트에 적용했을 때 에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에러가 크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에러가 없으면 잘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그 JCV나 J테스트 값이 높을 때 이게 바이어스인지 아니면은 분산 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려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설명된 그림과 마찬가지로 보통 하이퍼세시스의 디그리를 높여가면서 그 에러를 우리가 플로팅을 한 함수를 그려보면 그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 에러라고 부르는 J 트레이닝 오브 세타 에러를 이와 같이 그래프로 폴리노미얼 디그리를 바꾸어 가면서 그려보고요. 또 해당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값 또한 다양한 폴리노미얼 그 차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전형적으로 즉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디그리가 즉 굉장히 낮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높은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그리가 굉장히 높게 잡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4라고 그 예를 들었었는데 이 4 정도에 해당되는 디그리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것은 우리가 베리언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결과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항상 해가지고서 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요약을 하면 이와 같은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JTrain 값도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 그럴 경우에 이때는 보통 JCV와 JTrain이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질 때 이거를 우리가 바이어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의 반대 끝단에서 보통 이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즉 JTrain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았으나 계산해 보니까 JCV에 적용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등호 두 개를 쓰는 거는 무척 크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JTrain 에러보다 훨씬 클 경우는 이것은 베리언스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자료를 그냥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을 나눠서 쓰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는 파라메타 훈련을 위한 자료고요. 트레인 그 데이터셋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다양한 종류의 모델 파라메타를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은 보통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고 그 두 개를 에러를 우리가 플로팅함으로써 상황을 지금 그 바이어스 상황인지 베리언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